시간의 강물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봅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의 돛을 활짝 펼치며 힘차게 나아가고, 때로는 역풍에 맞서 노를 저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강이 중류를 지나 하류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삶의 길 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었고, 내 영혼은 여전히 젊다고 느껴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20살의 나와 30살의 나, 40살의 나가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 두려움과 희망이 지금도 내 안에서 생생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 미묘한 괴리감. 내가 기억하는 나와 거울 속의 나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투명한 벽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 어르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 나를?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를? 그 말은 존중의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나는 이미 나이 든 사람이 된 것일까?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복잡한 의미들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경과 거리감, 배려와 차별, 인정과 소외감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시간의 지점을 명확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허탈함과 자괴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늙은 걸까? 나는 이미 예전의 나를 잃어버린 걸까? 내 안의 열정은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걸까? 나의 꿈들은 이제 현실성 없는 망상이 되어버린 걸까? 이런 질문들이 연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하나의 의문이 또 다른 의문을 낳았습니다. 나는 정말 늙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다른 단계로 접어든 것일까? 이런 마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세월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반드시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갑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 공자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1-나이를 바라보는 지혜. 경험의 가치.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넘어졌던 순간, 내가 다시 일어섰던 용기,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누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보고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지혜의 결정체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도 한때 겪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도
지나고 보니 인생의 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지혜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세대 간의 다리. 그러니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는 종종 깊은 골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소통 방식의 차이 등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과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 시대는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우정, 성공, 실패, 꿈, 좌절. 이런 주제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런 경험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도 발달했고 사회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공자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논어 안연편.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젊게 보았는지, 늙었다고 여겼는지, 존경의 말로 불렀는지, 가볍게 불렀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승인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대다가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진정한 관심의 방향. 그러나 공자님은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180도 전환입니다. 내가 타인에게서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내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 자세로의 전환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남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가 내 인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호칭의 본질. 어르신이라는 말은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리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뒤로 밀려난 존재로 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호칭 자체가 아니라 그 호칭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그 호칭에 얽매여 내 정체성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호칭과 무관하게 내 고유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가? 내적 기준의 확립,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정체성의 핵심은 내 스스로가 정의해야 합니다. 내적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 는 굳건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성찰의 질문들. 그러니 그 말에 자괴감을 느끼기보다 그것을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움의 길 위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타인을 이해하려 하는가? 나는 나의 나이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남의 평가와는 무관한 나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남의 말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기회가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면 외부의 자극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비판은 자기 점검의 계기가 되고 칭찬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나이와 덕의 기회. 나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공자님은 나이를 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덕을 펼칠 기회로 보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찬양하고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안티에이징 산업이 번창하고 나이 든 것을 숨기려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삶의 후반부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편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자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드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음의 한계. 젊음은 열정과 힘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힘이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젊음의 특징은 무한한 에너지와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열정이 지나쳐 무모해지기도 하고 이상이 높아 현실을 도외시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수들은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듦의 선물. 반면 나이가 들면 삶의 경험에서 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가르침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관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더 깊은 이해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유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하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늙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도움받는 입장에서 도움 주는 입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런 역할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4.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허탈함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허탈함과 자괴감을 내려놓고 다른 눈으로 나이와 호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허탈함과 자괴감은 잘못된 기대에서 나옵니다. 영원히 젊을 것이라는 환상, 시간이 멈춰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각 시기도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호흡과 명상.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 안의 불안과 집착을 내쉽니다. 호흡은 현재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들숨과 함께 평화와 수용을 받아들입니다. 내 나이를, 내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날숨과 함께 저항과 부정을 내보냅니다. 변화를 거부하려는 마음,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새로운 해석. 나이 듦은 패배가 아닙니다. 나이 듦은 성숙입니다. 나이 듦은 내 삶이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패배라는 관점에서 성숙이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얻게 된 것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할지 몰라도 정신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기억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판단력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외모는 변했을지 몰라도 내면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최고의 자유.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도 더 이상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자유. 이것이 바로 공자님이 70의 나이에 말씀하신 경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외적인 규칙에 억눌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 의무감이 아닌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도덕적 행위.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개인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 사이에서 늘 선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에 이르면 이런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이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 그 자유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를 어르신이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의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생님이 될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의존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시간과 지혜의 대화. 시간의 선물. 시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젊음과 체력을 가져가는 대신 지혜와 통찰을 줍니다. 무모한 용기를 가져가는 대신 진정한 용기를 줍니다. 피상적인 관계들을 가져가는 대신 깊고 진실한 관계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들고 기회를 빼앗아가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친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주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억의 보물창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는 추억이라는 거대한 보물창고가 만들어집니다. 첫사랑의 설렘, 친구들과의 우정,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들. 이 모든 기억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런 보물창고를 채워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득 찬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재의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며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됩니다. 세월의 예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해 갑니다. 젊을 때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색칠을 하고 음영을 넣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고 세부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시기입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며 작가의 철학과 감정이 깊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걸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깊이.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만남이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런 깊은 관계들은 젊었을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단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 외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읽는 눈이 깊어지고 음악을 듣는 귀가 섬세해지며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잔잔하고 깊이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조용한 선율을, 화려한 색깔보다는 은은한 색조를, 자극적인 맛보다는 담백한 맛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각이 둔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세련되어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6-세대를 잇는 지혜. 전승의 역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승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 우리가 배운 지혜, 우리가 터득한 기술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을 통해 체득한 지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 고난을 통해 키운 인내력 등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의 산물입니다. 멘토링의 기쁨.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일은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줍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경험들은 젊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순환. 우리가 젊었을 때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도움과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배웠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을 통해 인류의 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각 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더해서 더욱 풍부해진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대 간 이해. 하지만 세대 간에는 언제나 갭이 존재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며 가치관도 다릅니다. 우리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젊은 세대는 구식이라고 여길 수 있고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삶의 각 시기를 환영하며 계절의 아름다움. 삶의 각 시기는 저마다의 빛을 가집니다. 청년의 빛이 있고 장년의 빛이 있고 노년의 빛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의 싱그러운 새순, 여름의 무성한 녹음, 가을의 풍성한 열매, 겨울의 고요한 설경.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열정과 패기, 중년의 안정과 성취, 노년의 지혜와 여유. 각각이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완전함의 추구.
그 빛은 다르지만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모두 존귀하고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시기를 부러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음을 그리워하고 젊을 때는 성숙함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각 시기는 그 시기만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의 완전함, 30대의 완전함, 40대의 완전함. 각각이 서로 다른 종류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시기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의 완전함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젊음의 재정의. 그러니 내 안의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젊음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더 깊은 지혜와 만나 더 큰 자유와 평안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젊음을 단순히 나이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호기심, 열정, 도전 정신, 순수함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젊음의 특성들이 더욱 세련되어집니다. 맹목적인 호기심이 선별적인 호기심으로, 무모한 열정이 지혜로운 열정으로, 섣부른 도전이 계산된 도전으로 발전합니다. 받아들임의 지혜. 오늘 나는 나의 나이를 환영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어르신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미소로 답합니다. 오늘 나는 내 안의 젊음과 성숙을 함께 껴안습니다. 받아들임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패배감에서 나오지만 받아들임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내 나이를 환영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에 미소로 답한다는 것은 그 호칭이 담고 있는 존경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통합의 순간, 내 안의 젊음과 성숙을 함께 껴안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 이상과 경험을 모두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의 나이는 나의 지혜다. 나의 나이는 나의 자유다. 나의 나이는 나의 빛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이를 부담이나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고 가능성으로 보겠다는 다짐입니다. 내 나이는 내가 쌓아온 지혜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요령들, 고난을 통해 키운 내성들이 모두 내 나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내 나이는 내가 얻은 자유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허영심에 휘둘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진정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자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 나이는 내 고유한 빛입니다. 젊은이의 빛과는 다르지만 나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빛입니다. 이 빛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바랄 수 있는 특별한 빛입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시간의 선물을 받으며 시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시간의 진정한 선물은 지혜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이입니다. 경험이 만들어내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매년 늘어가는 나이를 축하하고 매일 쌓여가는 경험에 감사하며 매 순간 깊어지는 이해를 즐기면 됩니다. 공자님의 인생 단계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며 더욱 평화로워진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70종심 소욕 불유구의 경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만들어 온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써나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합니다. 내 주름을 사랑하고 내 경험을 사랑하며 내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르신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내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물결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게 만든다. 끝공자의 인생 설계도. 공자님은 논어위정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하였으며 40에 미혹이 없었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구절은 단순한 나이의 구분이 아닙니다. 공자님은 나이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이를 삶의 과정으로 그리고 성숙의 단계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15지학 -15의 지향.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그 시기는 배움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싶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시기입니다. 15살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호기심이 하루 종일 우리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사람은 왜 사랑을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였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학문의 뜻을 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수한 탐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입 -30의 자립. 30이 되면 비로소 자립합니다. 삶의 자리를 잡고 내가 세상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시기입니다. 30의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사회적, 존재적 자립을 포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가치관을 정립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윤곽을 그려나갑니다. 서른의 자립은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0%-40의 확신. 40에 이르면 의혹이 사라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뚜렷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40의 부록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삶의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 세상의 흐름,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부록이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중심을 지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50지천명-쉰의 사명. 쉰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걷는 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단순히 짐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흐름임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쉰의 천명은 종교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고유한 의미와 역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겪은 고난과 기쁨들이 모두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구나.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조감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건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모두 나를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또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2순-예순의 포용.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집니다. 남의 말이 거슬리지 않고 다른 이의 생각을 포용하게 됩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참을성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분명히 구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되면 세상에는 수많은 회색지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색지대에도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기의 포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진정한 관용입니다. 70종심 소욕 분류구 -이른의 자유. 그리고 이른에 이르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도 법도와 도리를 어기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자유롭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정제되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만을 원하게 되고 그 원함이 자연스럽게 도덕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억압이나 금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경험과 성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르는 경지입니다. 마치 숙련된 음악가가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연주하면서도 음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의 재해석.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는 쇠퇴가 아니라 점점 더 큰 자유와 깊은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나이를 쇠퇴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젊음은 좋은 것이고 나이 드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공자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드는 것은 인생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익어갑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어르신이라 부른다 해서 그것은 단지 나이의 무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더 넓은 이해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